이번 단어는 합동과 대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 다양한 도형 단원을 만나게 될 텐데요. 중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지금 배우는 합동과 대칭이 굉장히 중요한 이 기초를 우리 친구들 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꼭 열심히 기초를 쌓아주세요. 자, 먼저 도형의 합동을 알아볼까요? 합동이란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 이런 노래 알죠? 무엇이 똑같을까? 이런 노래 알죠? 젓가락 두 개가 똑같다. 두 짝이 똑같다. 자, 바로 쌍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모양도 같고요.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두 도형. 삐져나오는 부분도 없고 모자란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양, 크기가 똑같아서 완전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네. 그러한 두 도형을 우리는 합동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두 삼각형. 삼각형은 세모 모양이긴 하지만 저마다 모양하고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삼각형은 완전히 쌍둥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삼각형을 선생님이 잘라서 왼쪽 삼각형 위에 이렇게 올려두면요. 완전히 포개지겠죠. 겹쳐지겠죠.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 두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색종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서로 합동인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사각형을 두 조각으로 잘라서 서로 합동인 도형 두 개를 만들어 보기. 우리 친구들 정확한 이제 색종이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에서 어느 부분을 자르면 이렇게 한쪽 길고 다른 한쪽은 짧은 변이 생기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딱 다음과 같이 접어보세요. 완전하게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만나게 접었다가 펼치면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접은 선을 따라 잘랐을 때 두 도형은 어때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쌍둥이가 되겠죠.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합동인 두 도형이 서로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어서 자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어서 자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합동인 도형 두 개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럼 이번에는 직사각형을 네 조각으로 잘라서 서로 합동인 도형 네 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이 자르면 네 개의 직사각형 모양과 크기 같습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를 잘라도 네 개의 직각 삼각형 모양 크기 같죠? 이렇게 잘라도요. 네 개의 직각 삼각형 모양 크기 같고요. 이렇게 잘라도 되겠어요. 자, 단 마지막 방법으로 잘랐을 때는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자른 거랑 자른 방향은 다르겠지만 자르고 나서 이 모양 있죠? 모양 크기는 같겠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이 두 도형을 우리 뭐라 그런다? 라는 거 배웠어요. 지금까지. 자, 네모칸 채울 수 있겠죠? 서로 뭐다? 합동이다. 아주 쉽게 너희 쌍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서로 합동인 도형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모양이 비슷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금 닮았어. 그러면은 합동 아닐까? 라고 하는데 합동은 반드시 뭐랑 뭐가 같아야 되냐?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모양도 같아야 되고요. 자, 모양만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크기까지 함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모양 크기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가부터 바까지 6개의 도형 친구들이 있어요. 먼저 도형 가와 서로 합동인 도형은 가 보세요. 원이죠. 원, 일단 원 모양이 마입니다. 자, 그럼 크기까지 같은지 봤더니 네, 크기도 같네요. 그래서 도형 마. 자, 이번에 도형 나 볼까요? 나는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일단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건 라인데 크기를 비교했더니 네, 크기도 같네요. 그래서 도형 라. 도형 다와 서로 합동인 도형 다는 삼각형인데요. 삼각형 모양은 반대. 얘를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갖다 대면은 완전히 겹쳐지겠죠. 그래서 서로 합동이다. 도형 다와 도형 다 이렇게 짝 지어줄 수 있습니다.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합동인 도형이 어떤 도형이에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이렇게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합동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합동인 두 친구를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 해결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내가 자로 직접 재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멋지게 몇 센티미터인지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의 크기 구하여라 라고 그랬는데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각도기 없어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성질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중학교에도 나오니까 반가워. 지금부터는 꾸준히 쭉 기억해 줘야 돼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뭔지 알아볼게요. 합동인 두 도형은 우리 포개쓸 때 완전히 겹쳐진다라고 그랬죠. 그럼 포개보자고요.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과 삼각형 리을, 미음, 비읍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친구도 한쪽이 뒤집어 있었을 때 포개면은 완전히 겹쳐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나란히 놓고 그 다음에 포갠다면 서로 만나는 점들도 있을 것이고 만나는 변도 있고 만나는 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점, 겹쳐지는 변, 겹쳐지는 각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요 우리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내볼게요. 점 기역의 대응점이 뭘까요? 자, 포개봅니다. 짠! 어디랑 겹쳐져요? 점 리을하고 겹쳐지죠? 그럼 뭐라고 답하면 돼요? 점 리을이요 라고 답합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에게 점 기역의 대응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리을만 써요. 너무 아쉬워. 우리 친구 이름 부르는데 어떤 친구가 선생님 이름 서채은인데 선생님 이름은 그냥 채은이야. 채은이 정확한 거야 라고 하면 안 되죠. 이름 정확하게 불러야 되잖아요. 어떤 점이냐? 그러니까 점 리을이라고 점 붙여줘야 되고요. 자, 만약에 변, 기역, 니은의 대응변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리을, 미오, 미오? 아니에요. 성 붙여줘야죠. 변, 리을, 미음이오 라고 정확하게 답하는 것도 주의해 주세요. 자, 각, 기역, 니은, 디귿의 대응각은 뭘까요? 포개보세요. 만나는 각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 붙여줘서 각, 리을, 미음, 비읍이라고 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 각을 쓸 때는 기역, 니은, 디귿에서 어때요? 두 각의 변이 만나는, 그러니까 각의 두 변이 만나는 꼭지점이 가운데 오도록 순서를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우리 친구들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 자, 우리 합동인 도형의 성질 몇 가지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두 가지밖에 없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먼저 쉽게 말해서 이제 변의 길이하고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두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두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하고 리을, 미음, 비읍이 지금 이렇게 포개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때 변, 기역, 니은 하고 겹치는 변, 리을, 미음이죠.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0cm래요. 그래놓고 우리 친구에게 변, 리을, 미음의 길이는 몇 cm일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도형과 쌍둥이 도형을 찾아가지고 대응변의 길이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변, 리을, 미음의 대응변이 변, 기역, 니은인데 변, 기역, 니은의 길이가 10cm라면 얘도 자없어도 우리 10cm라는 거 알 수 있어? 이겁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세 가지 그림에서 선생님하고 알아볼게요. 변, 니은, 디귿하고 길이 같은 게 누구겠어요? 그렇죠. 변, 니은, 비읍, 미음, 비읍. 그 다음 변, 기역, 디귿과 길이가 같은 건 변, 리을, 비읍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삼각형은 각이 몇 개겠어요? 3개겠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랑 같은 거는 이 각이죠. 이 각과 크기가 같은 건 바로 여기입니다. 만약 이 각이 70도래요. 그래놓고 이 각의 크기가 몇 도일까라고 물어보면 각도가 없어도 된다고요. 이것과 만나는 각 찾아서, 즉 대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아, 너도 똑같이 쌍둥이니까 너도 70도일 거야 라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인도형에서 대부분의 문제는요, 이렇게 합동인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거의 풀어낼 수 있답니다. 자, 직접 한번 문제 그럼 풀어볼까요?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네모안에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림을 보세요. 우리 친구들 제일 쉬운 부분은 나란히 나왔을 때 그냥 그대로 위치대로 비교하면 되니까 참 쉽겠지만, 문제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돌려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겹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점점 어렵겠죠? 맞아요. 차근차근 한 단계씩 알아볼 겁니다. 일단 나란히 나온 거는 너무 쉽고 합동이 뭔지 알았어요. 성질도 알았으니까 뒤집어서 나오는 경우 이 그림 볼게요. 자, 점 기억의 대응점 뭘까요? 그래요. 점 리을입니다. 그리고 변 기억 니은의 대응변은 뭘까요? 그렇죠. 뒤집었으니까 변, 리을, 비읍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각의 대응각은 뭘까요? 이렇게 뒤집어서 포개보면 겹쳐지니까 이 각과 대응각이에요. 대충 이제 대표로 하나씩 찾았습니다. 자, 1번. 변, 리을, 미음의 대응변은 리을, 미음 어디냐? 리을, 미음 여기네요. 이거의 대응변은 뒤집었을 때 포개지는 변, 기억, 디귿이에요. 그러므로 변, 리을, 미음은 몇 센티미터냐? 안 나왔지만 쌍둥이를 찾아라. 5cm가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변, 리을, 비읍. 어디죠? 리을, 비읍 여기네요. 대응변은 뒤집었을 때 변, 기억, 니은입니다. 그러므로 변, 리을, 비읍은 기억, 니은하고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4cm가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각, 비읍, 리을, 미음. 각, 비읍, 리을, 미음. 요 각이에요. 이 각의 대응각은 뒤집었을 때 폭에서 만나는 각,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만나는 각을 쓸 때는 우리 친구들 이 기억을 가운데 오도록 써야 됩니다. 자, 각, 비읍, 리을, 미음이니까 똑같이 니은, 기억, 디귿이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니은, 기억, 디귿. 그러면 이 각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의 친구 쌍둥이를 찾아라. 40도네요. 따라서 40도가 된다라는 걸 자를 재지 않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대칭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합동인도형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선대칭도형. 와, 이름이 되게 멋있는데 내용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선대칭도형이란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 그러니까 앞에 선자가 그 직선의 선이에요. 대칭이라는 거는 뭔가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옛날에 이제 미술 시간,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유치원 때 데칼코마니라는 미술 작품 그려본 적 있나요? 스케치북에다가 접는 선을 기준으로 한쪽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물감을 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짠! 이 접는 선을 따라 접으면 이 물감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만나면서 완전 예쁜 나비가 그려지는 거죠. 이게 선대칭 도형입니다. 자, 그럼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는 우리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삐져나오는 부분도 없고 모자란 부분도 없이 완전히 다 겹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보세요. 그 직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선에다가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로 대칭축, 대칭이 되는 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 보세요. 이 대칭축인 이 직선을 따라 접으면은 완전히 겹쳐질 거예요. 다시 펼쳤을 때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어때요? 합동인 삼각형이겠죠?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 같을 거고요. 이 각과 이 각 같을 거고요. 이 각과 이 각, 대응각으로 같을 거예요. 그리고 변의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 변과 이 변의 길이 대응변이니까 길이 같겠죠.
그리고 이변과 이변의 길이, 자, 접는 걸 상상해 보세요. 겹치는 변이니까, 대응변이니까 길이가 같을 겁니다. 대칭축을 따라 포개했을 때 마찬가지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을 찾을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대칭축을 중심으로 겹치는 점은 대응점, 겹치는 변은 대응변, 겹치는 각은 마찬가지 대응각이라는 용어를 똑같이 사용한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선대칭 도형이 뭔지 알았죠, 우리 친구들?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칭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진단 말은 축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도형이 그렇죠, 합동이죠. 즉 왼쪽과 오른쪽 도형은 서로 합동이다. 물론 이렇게 가로축을 따라 접으면요, 위와 아래에 있는 도형이 합동이 될 테고요. 자, 각각의 그때의 대응변의 길이 당연히 같습니다. 왜? 이거는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각하면 되고요.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 서로 같다. 아까 선생님이 먼저 살짝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여기 이 오각형이 있습니다. 이 오각형은 직선, 시옷, 이응을 따라 접으면 완전히 겹쳐진대요. 그랬을 때 만나는 변, 이변하고 이변 만나요. 두 변의 길이 같겠고요. 자, 이변하고 여기 이제 내용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변, 니은, 디귿하고 변, 비읍, 미음이 길이가 같을 것이고 또 변, 디귿, 리을, 변, 미음, 리을 길이 같을 겁니다. 대응변 몇 쌍 있어요? 네, 3쌍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합동인 도형의 성질 두 번째, 각에 대한 이야기는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각, 니은, 기역, 지읒. 요각과 요각이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보세요. 요각과 요각이 같고요. 이각과 이각이 같고요. 요각과 요각이 같을 겁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 퀴즈 하나 낼까요? 모든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이 한 개다. 어때요? 이렇게 오각형 같은 경우에 딱 한 개니까 얘 말고 다른 거를 접었을 때는 포개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도형에 따라 다르답니다. 얘처럼 한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직사각형은 딱 가운데 이 직선을 따라 접어도 겹쳐지겠고 또 이 직선을 따라 접어도 겹쳐질 거예요. 그래서 대칭축이 두 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꼭지점을 따라서 접으면 어때요? 완전히 포개지겠죠?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러니까 아하, 몇 개?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헉, 그럼 선생님 2개, 3개인 경우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원 같은 경우는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지름을 따라 접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접어도 모두 합동이 되겠죠. 반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칭축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아, 따라서 도형에 따라 대칭축이 한 개일 수도 있고 2개, 3개 또는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 좋아요. 그럼 이제 선대칭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가지 더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응점을 이은 선분하고 대칭축 사이에 아니 어떤 관계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하고 대칭축 사이는 어떤 관계인지 우리 파헤쳐 보도록 하죠. 지금 아까 그 그림에서 대응점, 점 니은의 대응점은 누구죠? 점 비읍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얘네 둘을 이어보세요. 짠, 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선분하고 대칭축은 지금 직선, 시옷, 이응이죠? 얘하고 만나는 각이 자, 몇 도 같아 보여요, 우리 친구들? 되게 정확하게 만나지 않나요? 이 만나는 부분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직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점 디귿의 대응점은 점 미음이죠. 얘네를 이어주면 대칭축과 만나는 각이 여기도 수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친구들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봐도 수직이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대응각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따라 접었을 때. 그러면 만나는 두 각이 각각 크기가 같을 텐데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두 각은 각각 90도, 90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로서도 또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눕니다. 이 대칭축이요. 대응점끼리 이은 지금 두 개의 핑크색 선분 보이나요? 얘를 똑같이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선분 니은 지읒하고 비읍 지읒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이것도 당연해요. 우리 친구들 얘를 접었다라고 활동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접으니까 대칭축하고 얼마나 떨어졌는지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변하고 이렇게 두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그 말은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2번하고 3번은 이제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바라봤을 때 대칭축은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눈다. 이거랑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같다. 서로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대칭축을 기준으로는 선분을 둘로 나누는 거고 또 대응점을 기준으로는 대칭축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선대칭 도형을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 자,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부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대칭축이 지금 이 색칠된 이 직선이래요. 그럼 우리 방금 봤던 이 선대칭 도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응점하고 연결한 선분하고 대칭축하고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선생님 얘를 해서 이렇게 대략 그리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해요. 자, 점 니은에서 대칭축에 수선을 그어줘요. 왜 그어줄까? 왜 그어줄까요? 왜? 대응점끼리 연결한 선분하고 대칭축은 수직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거죠. 일단은 수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대칭축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점 시옷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성질이 있었어요? 대응점에서부터 대칭축까지 거리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점 니은에서 시옷까지의 이 길이는 대칭축까지의 거리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 길이를 체크한 다음에 똑같은 길이를 그대로 연장해서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점 미음 바로 이 니은의 대응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수선의 선분 니은 시옷과 길이가 같게 되도록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아서 점 미음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점 기역의 대응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자, 대칭축의 수선. 이미 이제 얘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이 길이만큼 그대로 연장선에다가 똑같이 가서 여기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부터 대칭축까지는 이미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길이를 재고 그만큼 깡총 한 번 더 띄어서 이 연장선에 점을 찍어줍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점들을 차례로 이어서 선대칭 도형이 되도록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이 관계를 이용해서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따져볼게요.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을 모두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 모두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한 개만 하나만 그리지만 여러 개면 여러 개를 다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다음과 같은 도형 어떻게 접어야 완전 겹쳐질까요? 이렇게? 아니죠. 바로 이렇게 접어야 되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도형을 보니까요. 똑같이 한 가운데를 지나게 세로 직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겠죠. 그리고 또 가로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딱 가운데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접으면은 위아래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축이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로 나누어서 모두 그려줄 수 있어요.
점대칭 도형과 그 성질을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제목이 선대칭 도형이 아니라 앞에 글자가 바뀌었죠. 점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은 한 직선을 대칭축으로 해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졌는데 그럼 점대칭 도형은 무엇일까? 자, 뜻은 이거예요. 어떤 도형을 우리가 점대칭 도형이라고 이름을 불렀냐면 한 도형을 어떤 점을 중심으로 몇 도?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치는 도형. 180도라는 거는 한 바퀴 뺑그르르 돌면 이제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서 반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점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에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모양의 색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선생님이 이 가운데 점에다가 꾹 핀으로 찔러볼게요. 고정을 시킨 거예요. 못 움직이게. 그런 다음에 얘를 마치 우리 바람개비 이렇게 돌리듯이 팽 돌렸어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게 아니라 180도만 돌아가게끔. 자,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꾹 고정된 상태에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딱 얘가 이제 90도 돌린 거고 90도씩 한 번. 그러니까 90도 두 번 돌리면은 180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완전 처음 모양하고 똑같아졌죠. 선생님,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 친구도 어차피 180도를 돌리는 거는 어느 방향이든지 같은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상관없이 90도씩 두 번 돌리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보세요. 기억은 어디로 가냐면 짠 90도 돌리면 기억이 여기가 있죠? 한 번 더 짠 돌리면 기억은 여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니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니은은 어디가 있어요? 90도 짠 돌리면 이렇게가 있고 또 한 번 돌리면 니은은 여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어디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만 봐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겠죠?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선대칭 도형에서 그 접는 선, 되게 중요한 선이잖아요. 그 선에다가 특별하게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칭축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 점도 되게 중요한 점이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뭐라고 이름을 불렀냐면 조금 길지만 대칭의 중심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보통 대칭의 중심은요, 이렇게 도형 한 가운데 있어요. 특히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랍니다. 자, 그러면 대칭의 중심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마찬가지 만나는 점, 즉 겹치는 점을 대응점, 겹치는 변을 대응변, 겹치는 각을 대응각으로 한다라는 거 용어 똑같이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럼 찾아볼까요?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돌렸을 때 이 모양이니까 바로 점 디귿 어때요? 대응점이겠죠? 그리고 변은 변 기억 니은하고 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변 니은 디귿, 변 리을 기억이 바로 대응변이 될 거고, 자, 대응각 같은 경우 이 각의 대응각은 여기입니다. 당연히 크기도 같을 거고요. 요 각의 대응각은 이 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선대칭 도형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을 알아내 봅시다. 우리가 선대칭 도형은 도형의 모양에 따라 대칭축이 한 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원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점대칭 도형 같은 경우 대칭의 중심도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여러 개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이 대칭의 중심은 딱 오직 한 개뿐입니다. 자,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점대칭 도형이 될 수 있고 대칭의 중심이 대각선에 이 만나는 점이라고 선생님이 힌트를 줬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친구들 중에서 또 점대칭 도형이 또 누가 있을까요? 직사각형? 직사각형 보세요. 한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면 처음 모양하고 똑같아집니다. 아니 선생님, 직사각형은 선대칭 도형이라면서요. 맞아요.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접어도 완전히 겹쳐지니까 선대칭 도형이기도 하죠. 그러면 선대칭 도형도 되고 점대칭 도형이 동시에 다 되는 도형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둘 다 가능한 직사각형 같은 도형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 도형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접었다고 보세요. 안 되죠. 근데 간혹가다 선생님 얘는요 그냥 이렇게 두 변이 평행하니까 이 직선을 따라 접으면 완전히 겹쳐지지 않나요?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접었다라고 한다면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평행사변형하고 겹쳐지지 않아요. 즉 평행사변형은 다음과 같이 점대칭 도형만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삼각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따라서 180도를 돌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아랫변을 기준으로 180도를 이렇게 돌리면 위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은 우리 이제 딱 대칭 축이 있는 선대칭 도형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도형을 봤을 때 물론 선대칭, 점대칭 다 안 되는 도형도 있지만 선대칭 도형만 되는 경우, 점대칭 도형만 되는 경우, 둘 다 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점대칭 도형 이제 출발했습니다. 성질을 또 체크 안 할 수 없겠죠. 점대칭 도형 모여라 그래서 봤더니 첫째, 각각의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겹친다, 합동이다 라는 거니까 합동인 도형의 성질 그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둘째,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보세요. 처음에 삼각형, 기역, 자, 요렇게 두 삼각형이 마치 만나는 것처럼 근데 처음에 삼각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처음 도형은 요러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도형은 육각형이에요.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 육각형을 가운데 있는 점을 중심으로 뺑그르 180도 돌리면 완전 처음 도형과 같아집니다. 자, 그랬을 때 변, 기역, 니은 하고 대응변은 얘가 180도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 리을, 미음이 되니까 당연히 두 변의 길이 같고요. 또 변, 기역, 비읍 같은 경우에는 180도 돌아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변, 리을, 디귿과 길이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변, 디귿, 니은 같은 경우에는 180도 돌아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변, 비읍, 미음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기서도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 다음, 각각의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각은, 처음에 이 각은 180도 돌아가면 이 각하고 완전히 겹쳐지니까 서로 크기가 같다라는 거고 또 이 각은 어때요? 180도 이렇게 돌아가면 요 각과 크기가 같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가 요각하고요. 얘도 돌아가면 요각도 크기가 같다. 이렇게 세 쌍 또한 크기가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대응점끼리 이은 선분. 여기서도 그 다음 대칭의 중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림 보자고요. 자, 대칭의 중심이 이제 점 이응이라고 했을 때 대칭의 중심은요. 대응점을 이은 선분을 둘로 똑같이 나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이어볼까요? 점 기역의 대응점은 점 리을입니다. 얘네들을 딱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대칭의 중심이 이들을 둘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180도 돌아갔을 때 완전히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해보세요. 이렇게 쫙 회전했을 때 만나야 되잖아요. 겹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 같죠.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이게 그 말이랑 다름없습니다. 이은 선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칭의 중심이 이를 둘로 나눈다라는 거고 또 대응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내용 모두 결국 기역 이응하고 리을 이응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설명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보세요. 또 대응점 있죠. 자, 대칭의 중심은 점 니은의 대응점 점 미음이에요. 이를 이은 선분을 둘로 나누고요. 그 말은 또 두 대응점에서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럼 직접 우리가 점대칭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선대칭 도형보다는 점대칭 도형 그리는 걸 조금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돌려야 되니까. 자, 점 니은, 점 기역, 비읍, 디귿이 이렇게 보입니다. 일부분이 보여요. 여기에서 각각 우리 이제 전체적인 이제 큰 흐름은 각각의 대응점을 콩콩 찍어가지고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대응점이 어디 있을까 연결할 때는 바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대응점을 이은 선분하고 대칭의 중심의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보세요. 먼저 점 니은부터 출발해 볼게요. 점 니은에서 대칭의 중심인 점 이응을 지나는 직선을 쫙 그려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점에서부터 대칭의 중심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니은에서 이응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재는 거예요. 그대로 더 갑니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게 바로 점 니은의 대응점이 되는 거죠. 이 방법. 즉, 이 직선에 선분 니은, 이응과 길이가 같게 되도록 점 니은의 대응점을 찾고요. 그래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자, 점 기역의 대응점 어떻게 찾냐면 이응까지 이렇게 지나는 선분을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똑같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깡총 깡총. 그러면 이제 점 기역의 대응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 비읍은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 위에 디귿이 있네요. 그럼 얘랑 길이 같으니까 어때요? 아, 서로. 선생님 여기에서는 서로 대응점이 나와 있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점을 이렇게 이어보자. 점 이을 때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제 그림이 얘는 단순하잖아요. 근데 조금 복잡하면 어떤 순서로 이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점은 잘 찾아놓고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나? 뭐지? 이렇게 가야 되나?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우리가 점 기역에서 니은까지 변이 생겼듯이 기역의 대응점에서 니은의 대응점까지 연결해주면 돼요. 짝꿍이 맞도록. 그 다음에 니은에서 디귿으로 가는 변이 있으니까 미음에서 디귿의 대응변 비읍으로 가는 변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비읍에서 기역으로 가는 변은 비읍의 대응변 디귿에서 기역의 대응변 리을로 가는 변으로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 친구들이 직관적으로도 바로 그냥 그렇게 그리면 되지 않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이제 그림이 되게 복잡했을 때 나머지 부분을 자, 그려주는 방법까지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개념 다져볼게요. 주어진 도형은 점대칭 도형인데 여기에서 대칭의 중심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 뭐 오리 같기도 하고 반원 두 개가 이렇게 어긋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기역을 대칭의 중심? 아니죠. 우리 친구들 이 모양을 가지고 기역 부분에다 선생님이 딱 핀으로 찍어갖고 고정을 시킨다고 해서 돌리면 180도 돌리면 저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니은을 기준으로 돌려도 얘가 이쪽이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안 겹치겠죠? 그러니까 한가운데 점을 찾으면 돼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한가운데 점이 어디겠어요? 디귿이겠죠. 그래서 디귿을 딱 고정시켜서 180도 돌리면 완전히 겹쳐지겠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